도로 위에서 만난 자동차, 보복운전, 잔혹한 살인. 2020년에 개봉한 영화 어닌지드는 도로 위의 사소한 다툼이 트리거가 되어 살인 행각이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날따라 되는 일이 없었던 주인공이 가지 않는 앞차를 향해 경적을 울려대는데요. 그런데 앞차 주인은 이를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의 차를 끝까지 따라다니고 위협하고 사과를 강요하죠. 결국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주인공의 지인들을 살해합니다. 이게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싶지만 이 영화의 내용처럼 살인까지 일어난 사건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외국도 아닌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살인을 벌이기엔 정말 사소한 원인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에도 실제 사건이라고 하니 도대체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그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999년 1월 19일 한 신혼부부가 강원도 삼척을 향합니다. 이들은 이틀 전에 결혼을 한 28세의 남편 김 씨와 27세의 아내 장 씨였는데요. 7년 동안 동거를 하다가 자식도 둘이나 있었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운 바람에 결혼하지 못하고 이제서야 결혼을 올리게 된 음. 거였습니다. 첫 신혼여행지로 선택한 곳이 강원도 삼척이었는데요. 삼척에는 아내의 외삼촌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겸사겸사 음. 인사도 드릴 겸해서 떠나게 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김 씨가 운영하는 개인 택시인 그랜저 차량을 몰고 삼척으로 향하고 있었던 거죠. 삼척으로 향하는 길이 요즘에는 뭐 고속도로가 잘 뚫려 있습니다만은 당시에는 비포장도로가 대부분이었고 보통 이제 겨우 차가 2대 정도 드나들 수 있는 1차선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 차량이 한창 도로를 달리다가 앞에서 서행하는 엑센트 승용차를 마주하게 됩니다. 답답했던 그랜저가 엑센트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서 그 비포장도로에 먼지를 뚫고 앞서 나가게 된 겁니다. 음. 자,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추월 상황 굉장히 또 성가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근데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예. 해요. 예. 이 당시에도 뭐 빈번했었고요. 또 비포장 도로다 보니까 빨리 이제 추월하는 그런 심리였는데 문제는 이들이 무려 5분 정도 계속 앞서거니 뒤서거니를 하면서 음. 추격전을 벌였다고 해요. 이제 그래서 5분 끝에 결국 승자가 그랜저가 이제 되면서 끝이 날 것으로 생각을 하다가 그런데 그때 뒷차에서 탕 하는 소리가 납니다. 탕이요? 네, 탕. 이게 바로 뒷차에서 엽총을 쏜 건데요. 총 일반적으로 누가 그 차에 총을 가지고 다니나요? 먼저 이 범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게요. 이 범인은 운전을 한 한 씨, 그리고 조수석에서 총을 쏜 정 씨, 이렇게 2인조였습니다. 자, 이들은 강도강간 6범과 절도 5범의 이 전과자였는데, 이들이 이제 뭐 주점에서 만나서 이렇게 종업원과 사장으로 만났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뒷차에 타고 있던 이 남성 둘이가 꿩 사냥을 음. 목적으로 총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다가 앞지르는 그 차량에 화가 나서 총을 쏘게 된 건데, 이때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뒤에서 날라온 총을 맞고 남편 김 씨가 쓰러집니다. 목을 관통을 당하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아내 장 씨는 어땠을까요? 일단은 너무나 경황이 없었겠죠. 그래서 남편을 차에서 밖으로 끌어낸 다음에 남편의 상황을 살피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빨리 병원으로 가야겠다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뒤에서 엑센트가 차량이 오더니 이제 이 아내 장 씨에게 다가옵니다. 아내가 이 둘한테 제발 남편을 병원으로 좀 이송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때 이들은 아내 장 씨를 향해서도 총을 2발 탕탕 발사를 합니다.
아니,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갑자기 총을 쏠 수가 있죠?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좀 당황스럽고 이해가 안 가는데, 맞아요. 네. 게다가 그 아내가 지금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상황에서 그거를 또 아내한테도 쐈다는 거는 저는 우발적인 거라고는 보이지 않거든요. 저 미친 거죠. 예. 피해자가 두 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고, 그렇다면 이 사건이 어떻게 밝혀졌나요? 목격자가 있었나요? 네, 다행히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이 비포장도로 현장 감리 책임자였던 김 씨였는데요. 김 씨가 이 둘을 목격을 했는데, 한 명은 아내, 이 여자분을 붙잡고 있었고, 한 명이 총을 들고 있었다는 장면을 보게 됐는데,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일단 그 현장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냥 지나쳤던 거죠. 근데 음. 총을 들고 있던 이 범인들이 이 김 씨를 목격을 하고서는 또 어떻게 총을 또 목격자를 향해서 쏘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와 손목, 팔에 중상이죠. 중상을 음. 입고 다행히 살아서 이 현장을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너무나 놀란 나머지 이 상황을 경찰에다가 신고를 하죠. 그래서 진술을 합니다. 2인조였고, 그리고 갤로퍼 차량이다. 이렇게 진술합니다. 갤로퍼요? 엑센트 차량이라고 하지 않았었나요? 맞습니다. 엑센트하고 갤로퍼는 사실 이 사이즈가 차이가 굉장히 큰데 너무나 경황이 없었던 나머지 잘못 본 거죠. 그러면 목격자가 있었으니까 조금 범인을 빠르게 잡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쉽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범인들의 차량이 엑센트가 아닌 갤로퍼라고 진술한 점, 그리고 이들이 2인조였잖아요. 근데 따로따로 움직였습니다. 범인 한 씨는 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고요. 범인 정 씨만 혼자 남아서 엑센트를 몰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검문소를 유유히 빠져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게다가 이 빠져나간 정 씨가 대담하게도 이 가지고 있던 엽총을 경찰서에 유유히 반납을 합니다. 참 대범하게 그렇게 진행을 한 건데, 검문소도 빠르게 설치되고 어떻게 보면 빠르게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초동 수사에 실패한 부분이 정말 좀 너무 안타까운데 혹시 그 네, 이후에는 어떻게 수사가 진행이 됐나요? 아쉽게도 초동 수사에 실패한 이후에 경찰들은 혼선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수사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하게 보는 것이 범행 동기인데요. 이 범인들이 조금 수를 써놓고 이제 사건 현장을 빠져나가거든요. 그게 뭐냐면 잡히지 않으려고 부부의 차를 샅샅이 뒤져서 금품을 훔치고 지갑을 꺼내가지고 야산에 이렇게 버립니다. 이런 과정으로 인해서 사건을 강도 살인으로 위장을 해놓는 거죠. 음. 그래서 경찰들도 처음에는 강도 살인으로 오인을 하고 수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수사의 가닥이 잡히지 않자 범인이 지갑과 시계, 목걸이, 카메라 등 이제 돈이 되는 것들을 좀 놓고 갔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수상하게 생각해서, 아, 이거 치정 원한 관계일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피해자의 고향인 전주로 협조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있던 조직폭력배 850명과 그리고 총기 사건이다 보니까 총기를 영치하지 않은 전북에 약 2천여 명을 조사를 하지만 특이점을 발견을 못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결국 범인은 못 잡은 건가요? 다행히도 범인이 잡힙니다. 근데 이제 좀 엉뚱하게 검찰의 이제 그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게 아니라 안산에 숨어 지내던 범인 한 씨가 술자리에서 자신의 범행을 털어놓다가 이게 제보가 입수가 되면서 무려 사건 발생 6개월 만인 1999년 7월 6일 날 이제 범인 한 씨부터 검거가 되고 연이어서 7월 6일 오전 6시에 수원 인계동에서 주범 정 씨가 검거가 됩니다.
아, 이게 자칫하면 미제 사건으로도 남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범인은 뭐라던가요? 네, 경찰 조사에서 주범이었던 정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랜저탄 돈 많은 커플이 자신의 액센트를 추월하니 화가 나서 총을 쐈다. 이렇게 진술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괘씸한 건 아내 장 씨가 달려드는 게 또 무서워서 아내까지도 총을 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들은 둘이나 있고 총을 가지고 있는데 달려드는 게 뭐가 무섭겠습니까?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댄다는 게 진짜 너무 화가 나는데, 아니, 그리고 또 이거를 사건을 강도살인으로 위장까지 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는 보여지지 않거든요. 네. 너무 치밀하고 극악무도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범인들은 어떤 처벌을 네, 받았나요? 그래서 1심에서 춘천지방법원은 사소한 이유로 두 명을 잇따라 살인하고 목격자까지 죽이려 한 정 씨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도 네, 고등법원 형사 1부 부장판사도 사형을 선고를 합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고, 그런데 공범이었던 한 씨는 살인 방조죄만 적용이 돼서 징역 5년을 살고 2005년에 만기 출소를 해서 현재는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정 씨가 사형 구형을 받은 거는 너무나 당연한데, 한 씨가 5년을 받았다는 거, 이거는 참 문제예요. 한 씨는 이제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한 씨가 아내를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씨는 강도살인을 위장하고 도피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걸 공범으로 봐야지 단순히 방조로 보는 거는 이건 좀 너무 이상한데요? 맞습니다. 저도 너무나 답답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법원의 판단은 어쨌든 달랐었고요. 근데 하지만 이거보다 더 울분을 살 일이 있었는데 22년 7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사형제 위헌 여부 심판 때 바로 이 사형수 정 씨가 모범수라는 이유로 사형제 폐지 변론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정 씨는 사형은 인도주의 관점에서 볼 때 허용될 수 없는 문화국가의 수치다. 이게 직접 정 씨가 진술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정 씨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이 말이 너무 화가 나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허용될 수 없는 문화국가의 수치. 그러면은 피해자들이 당한 그런 고통과 슬픔은 도대체 어디에 있어요? 죄책감이라고는 정말 찾아볼 수 없는 모습에 정말 참담합니다. 범인은 엽총을 쏴 신혼부부를 죽이고 목격자에게도 중상을 입혔습니다. 또한 범행 현장을 강도 살인 현장으로 위장시키고 은폐시키기까지 합니다. 그래놓고는 범행 동기를 보복운전이라고 하고요. 과연 이런 엽기적인 살인 사건이 보복운전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마치 사소한 이유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그냥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들이 일으킨 잔인한 살인 사건일 뿐입니다. 심지어 피해 부부와 목격자까지 죽이려 했던 의도되고 계획된 살인 사건인 거죠. 그런 사건을 마치 도로 위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인 것처럼 말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동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어떠한 범죄 행위도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점을 절대 잊어선 안 됩니다.